임페리얼 마스터 박동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고 마지막에 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성공을 하고 싶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행동이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에휴 그래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려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세를 내 머릿속에서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또 가면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한 말이야. 끌려다니지 말고요. 성공한다니까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이건 안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오늘 그 실전 전략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여지까지 여기까지 섰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식당을 9개 정도 직접 경영했었고 체인점도 500개 해봤던 사람이니까 돈은 나름대로 좀 벌어봤죠. 근데 부자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식당을 20평, 40평, 60평, 80평, 100평, 체인점 500개 하다 한 번 붙어나니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 미국에 사세요. 마이애미 사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다단계를 배우래요. 그분을 너무 내가 신뢰하는 분이라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국에 할인 매장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290개 돼요. 제가 쉬어봤어요. 다 다니면서. 할인 매장 하나 차리는데 3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게 왜 대기업들이 그걸 할까요? 자본의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의 시장과 유통의 시장인데 유통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우리 같은 서민이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들여서 유통의 주체가 대기업들이 수천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그 대기업들이 가져갔던 돈을 분배하자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배라는 역할이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여기 계속 사업을 초기 했던 분들도 우리 회사를 들어보니 회장님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사원도 그렇고 이 회사는 되겠다. 너무나 좋고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낫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이것이 사업의 아이템이나 돈 벌 수 있는 도구로 먼저 받아들이면 실수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여식금 회사들이 모두 그렇게 해왔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건 많은 구매 습관, 다양한 구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데려올 수가 하는 노력을 경제학적 용어로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비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이거 사실은. 할인 매장 왜 가죠? 물건 사러 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마음가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뭐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비의 주체가 된다면 여기에 그 막대한 돈을 분배할 수 있다. 이 분배라는 게요. 나중에 그 나라를 살려요. 앞으로 우리 이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모배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영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신사의 나라 대영 제국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월가에서 막 이러죠. 지구상의 상류층 1%가 지구의 돈 99%를 다 가지고 산다니까 세월이 갈수록 시스템을 확보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분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던 얘기예요. 다른 회사보다 좀 나니까 돈 벌 수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수당을 일정 수당 맥시멈을 놓고 잘랐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게 해줬잖아요. 분배해줬잖아.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 회사도 분배를 해준 거라 이 회사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로 방향만 잃지 마세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거는 정착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일 뿐이에요. 할인점 옛날에 5일장 했다 상해 있다 슈퍼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편의점 있고 할인 매장 와서 쇼핑몰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게 정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한테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편리한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근데 그 친구가 측은하게 보인 거야. 난 네트워크 마케팅 스스로 내가 박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물건 사주고 가입해라. 내 거 가입시키고 가라. 오지 마라.
만약에 그때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입도 안 하고 물건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쓰고 있는데 이도구 총장님이 먼저 써보고 본인이 먼저 이걸 하겠대. 그래서 말렸어요, 사실은. 파트너 말리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이도구 총장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7년 반 동안 네트워크를 해서 망가진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제품이 그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재구매 안 해주더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팔고 다니냐 이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도구 총장님은 이걸 한 달 딱 써보더니 이건 너무 싸고 좋대. 해보겠대. 난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도 우리가 너무너무 그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분이 1년 만에 날 또 만나. 그때 또 안 만나놨으면 또 버티고 안 했을까 아마. 결국은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들어보고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사표 쓰고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아 진짜요? 나 다단계 또 할란다. 아니 마누라한테 혼난 게 뭐 좋다고 박수를 쳐. 내가 왜 포기 하지 않고 이걸 한다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의 속도 싸움이에요. 싸고 좋다면. 그래서 사표 쓰고 바로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우리 사이, 또 우리 딸, 이 화장품 제가 쓴 지가 거의 5년? 제가 자세히 보면요 50대 같이 보이고요. 정말로 자세히 보면 40대처럼 보여요. 제 손녀딸이 초등학교 6학년,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 이 화장품이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3개월만 정확히 써보세요. 남자분들 아이 뭐 그거 대충 바르지 하지 마시고, 왜 세안을 제대로 이중 세안 해야 되는지, 팩이 왜 필요한지, 필링젤이 왜 필요한지, 기초 화장은 점점 세럼 같은 거 그거 너무 좋아. 그리고 많이 발라세요. 많이 바른 대로 들어가 이게요. 핸들링이 안 되면 또 발라야 돼 계속.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고집피우고 했던 이유는,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를 숨어야 되려고 멧돼지 상을 나갔어. 저 구석에서 어떤 사냥개가 짖어. 멧돼지 봤다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다 쫓아가죠. 근데 그 멧돼지가 가만히 있다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죠. 지네 동네니까. 꼬랑지도 안 보여, 요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본 사냥개가 얼로 갔지 했는데 뒤에 오는 사냥개나 사냥꾼이 에이구 저것도 헛거봤구나 붕신. 그리고 다 헤어지죠. 처음에 본 사냥개는 멧돼지를 포기할까 찾을까? 찾죠. 저는 그걸 봤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선 놈을 누가 말리냐고. 그거를 못 말리지.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초대할 때 여기 데려오는, 우리가 지금 이 1박 2일이나 SBT 원데이 세미나나 그런 게 데려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항상 얘기해요. 맹자 엄마가 맹자를 가르쳤을까요? 맹자 엄마는 맹자를 학교 주변으로 이사 갔죠. 환경을 조성해 줬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성공이라는 건 도전하다 고난과 고통 겪자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혀갈 배경이 뭐냐고. 그게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은 뭐냐 말이야. 여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고정관념 깰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뭘 팔고 있죠? 화장품. 네. 백화점에서 뭘 팔죠? 생필품. 오일장에서 뭘 팔죠? 생활용품. 예. 우리가 뭘 파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사업한다고 그러고 뭐 내가 가입해보고 들어보니까 괜찮고 1박 2일 가서 갔다 오니까 괜찮아서 사업한다고 몇 명 달아놓고 거기서 매출이 얼마 떴다고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내가 뭘 팔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조직이 커져요. 오일장 못 팔죠? 예, 옛날 추억이나 그런 거 팔죠? 평창 장날이야. 여보 오늘 우리 노는 날인데 평창 장난 놀러 갈까? 뭘 사러 가요? 즐기러 가죠. 국수 한 그릇 먹고 옛날 생각나서. 백화점은 뭘 팔죠? 자존심 브랜드 그런 거 팔잖아요. 쇼핑몰은 뭘 팔죠? 배달 팔잖아. 배달 편리함. 그럼 우리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팔아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제품을 쓰게 해주는 뭐라 그럴까, 그걸 그 영업하는
소비자 전달하는 게 뭘 파는 개념으로 들어가죠.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신뢰해갖고 가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해. 특히나 남자 사장들이 여기 한번 왔다 가면 다 알아서 다음에 다시 안 오죠. 참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뭘 팔아야 되냐면 그 사람을 팔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이 속에서 이런 기회가 있더라. 저 사람을 자각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을 자각시켜주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그게요. 내 힘으로. 이런 데 와서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고 회장님 강의 들어보고 회장님 거의 미쳤죠? 미쳐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미치는 게 어디서 나오게? 감사함에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오는, 감사하게 되면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배려가 나와요. 기부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함에 나오는 게 열정이 진짜로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고 싶은 거야, 막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런 데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깨져요. 그럼 지가 혼자 뚜껑 날라가서 해줘. 그때 그 사람을 방향을 잃지 않고, 스폰서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사람 끌고 같이 가야 돼, 손 붙잡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걸 주인공을 말씀드렸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컴패션이라는 비전 트립 여행을 갔다 왔어요. 1인당 45,000원 내면 애를, 그 어린아이를 먹는 문제, 옷 입는 문제, 고등학교까지 다 시켜줘요. 그 교육을. 1:1 양육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뭘 하나 쓰래. 썼더니 그거야. 그때는 뭐 판매서도 안 됐을 때요. 돈도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저 비전 트립 그때 5일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 꼬아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아프리카 애들, 어려운 애들, 비참한 애들 많이 봤죠. 거기서 느꼈어요. 우리가 현재 자신한테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참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만족하게 되면 감사함이 나거든요. 거기 아프리카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그러면서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랬게? 그냥 한국에 태어나 준 게 감사한 거야. 한국에 태어나게 해준 게.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너무나 가진 게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게 많다. 그때부터 이 사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누구한테 전달만 하면 되잖아, 쓰게. 근데 전달해서 미쳐서 이 전달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 희망도 생겼어. 믿음이 됐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데 희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전달하는 사람인데 둘이 똑같이 그렇게 전달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1박 2일 다음 주 1박 2일입니다. 아, 예, 또 와. 한 사람은 가자니까 안 가. 왜? 지난번 갔다 왔는데 왜 또 가? 그쵸? 다 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지식으로 해요. 그리고 욕심으로 해. 두 줄만 하면 되잖아. 두 놈만 꼬셔다 놓으면 돈 벌 수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욕심이거든. 데려다 놓고 일만 시키고 지는 안 하려고 그래. 파트너가 저기 1박 2일 가면 신주 따시 모시고 가고 깨질까봐. 파트너 안 가면 지도 안 가. 파트너가 없어도 가는 사람은요. 내가 언젠가는 파트너 나올 때 그 사람을 방향을 잃지 않게 끌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전달해도 똑같은 마음에 이걸 써보라고 해야 되는데 성공은 행동의 결과체예요. 행동만 할 수 있으면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걸 써보라고 하려니까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죠. 저거 다단계 한다면 어떡할까? 너 다단계 하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쪽팔리기도 하고. 이 사업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왜 힘든지만 알면 이 사업을 쉽게 헤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벌벌벌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죠. 출근해서 10시간 일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하고 둘이 포장 마쳐서 소주 먹고 김 부장 씻고 박 차장 씻고 씹다가 집에 들어가 12시, 1시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아침 새벽 6시면 또 그 짓을 해. 근데 그 일은 20년 동안 해도 힘도 들지 않고 지가 정상인 줄 알아. 왜? 앞집, 뒷집, 옆집 다 그렇게 사니까. 그쵸? 근데 이 일은 한 번 듣고 나서 누가 너 해봐 그랬더니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집도 안 하고 뒷집도 안 하고 옆집도 안 하고 아랫집도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어.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왜 안 힘들겠냐고. 안 힘든 게 더 이상해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간파하면 돼요. 그럼 안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한국에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가져도 만족 못하는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이 네트워크를 하면요, 그냥 깨져요. 왜? 아까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 팀워크가 뭉쳐야 돼. 팀워크가 뭔데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제발 내 것 좀 내려놔. 왕년에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왕년에 저 팔았어요. 우리 파트너들 처음 시작할 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뭐라는 줄 알아요? 스폰서님 문자에서 스폰서님 또 뭐 시작했어.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야 선크림 얼마고 우리 건 얼마다 뭐 비비크림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쭉 보냈어.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있다가 메시지가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들르세요. 그 지나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그거 알려주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오 괜찮네, 싸네, 좋네. 또 뭐 있어요. 그거 쓴 사람들이 1년 8개월이면 나오고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식당 가서 팔고 피부샵 가서 미용실 가서 다 팔았어. 어떻게 팔 수 있냐 그러면요, 방법이 아니야 이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6개월 가까이를 원데이 SBT 원데이하고 1박 2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사실 쪽도 좀 많이 팔렸어. 파트는 하나도 없어. 개털이야. 제가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 못해요 저는 그걸.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애들을 보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이거 990원짜리 칫솔 2,900원짜리 치약을 이 사람한테 주는데 너 써봐. 다단계 아냐? 나 착한 다단계 물건 안 써. 다단계 아냐? 너 다단계가 뭔지 알아? 싸움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잖아. 그런 마음을 주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욕심을 내냐고. 저걸 어떻게든지 꼬셔서 내 사업 시켜야 내가 돈 벌 텐데 그 생각까지 시작하잖아. 그러지 마요. 주라니까. 써봐. 싸. 좋아. 안 써? 다단계야? 응, 다단계다. 왜? 착한 다단계다. 왜? 안 써? 안 쓰면 그만둬. 다음에 네 주변에서 애터미 누가 뭐 어쩌고 하면 날 좀 기억해라. 나 이거 할 거니까. 그럼 벙쪄요. 또 그런 사람 찾으면 되잖아 이거를. 그럼 많이 지키면 되잖아. 많이. 통계학이니까.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하죠. 저처럼 통장에 월 200, 300, 400, 500만 원 찍히는 그 통장만 들고 흔들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안 나와요. 내 친동생 SBT 저기 대전에 있을 때 앉혀놨어. 앉혀놨더니 그 세미나 시작할 때 직급자들이 올라와서 이제 환영 인사해 주죠. 연봉이 2억 된다. 그러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더니 도망가가지고 여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진짜로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친누나가 66인데 요새 와서 66대니까 대충 할 일이 없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동철이 저놈의 키는 조그맣고 뭐라 그러나 빠릿빠릿하고 저거 말썽쟁이 저게 똑똑한데 왜 저놈 다단계를 계속 갖고 왔어. 그래서 나 이거 싸고 좋은 거야. 그래? 응, 내가 팔아줄게. 아주 팔아주는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송이산 가보자니까 그래 뭐 노는 김에 한번 가보지. 인심 써준 거지 나한테. 갔다 오자마자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우리 내 동생 앞에 전화 왔는데 야 이 새끼야 작은 오빠가 작은 형이 얘기할 때 듣지. 작은 형이 지금 얼마 버는지 알아 새끼야.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러고 그래요. 그게 보고 안 보고 차이야. 그러면 내 파트너들 보게 만들어줘야 될 거냐. 보게 만들어주고 감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다 이 환경 속에서 나와요. 이거를 본인들이 먼저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런 주는 마음으로 가면 상처를 안 받는데 그 마음이 지속이 안 돼요. 그 오프라 인프라 소를 보고 그 어린애를 보니 와 맞다. 내가 너무나 가진 게 많고 아직도 난 할 일도 많고 맞아. 오케이. 힘내서 또 해봐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부인 이불도 이렇게 덮어 다닥거려주면서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살게. 당신한테 참 미안하다.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잠들었어. 새벽 5시에 우리 아들놈이 직장 난다고 쿵당거리네. 엄마 밥 달라고. 신경질이 나요. 정말 신경질이 나. 졸려 죽겠는데. 사람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 못 돼요. 그걸 메멘토라고 그랬는데 단기 기억사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래 지속이 못 돼. 그게 오래 지속만 되면 좋잖아. 성공은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고 성공은 우리가 변화라는 얘기도 하고 습관이라는 얘기도 하고 성공은 자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공은 지식이 5%고 자세가 95%라고 그랬죠? 그 말이 맞습니다. 자세는 내가 어디 가서 뭘 봤을 때 아니면 내가 맘먹은 그 자세를 일갈성하게 꾸준히 가려고 해요. 인지적 보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꾸준히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 행동력하고 언밸런스 나거나 그 자세를 내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만들지 않으면 그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괴리 현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행동이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에휴, 그래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려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세를 내 머릿속에서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또 가면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한 말이야. 끌려다니지 말고요. 성공한다니까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이건 안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주도적으로 하세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회사와 회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가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죠. 좋은 시스템을 만났으니까. 옛날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못 만났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이제 만날 때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낼 게 뭐냐면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되고 스폰서. 잘 만나야 돼 스폰서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건 뭘 뜻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스폰서죠. 여러분들이 다 스폰서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내 파트너들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좋겠으면 좋겠어요? 나빴으면 좋겠어? 말로 해보자고. 우리.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의 모습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하세요. 책도 좀 보시고. 스폰서 되려면요. 책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을 끊는지 자꾸 놓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힘든 건지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지 어떻게 덜 아프냐고 그게. 안 아프냐고. 덜 아프게 해주는 게 이 환경이에요. 자, 똑같이 밤을 샜는데 공부한 놈은 허리가 아픈데 고소도 친 놈은 허리가 안 아파. 그렇잖아. 똑같이 카드에서 밤을 샜는데 돈 잃은 놈은 죽겠대. 돈 딴 놈은 날아다닐 것 같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되겠죠. 파트너 있잖아.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호떡 먹는 얘기 많이 하죠. 호떡 먹는 얘기. 과정이 있다고. 이게 옷도 판매사 될 때까지는요. 힘 안 들 수가 없어요. 힘 들어요. 그게 마음속의 힘이야. 마음속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 떼고 미래는 여지껏 보냈던 내 지금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전에 보냈던 그 시간들의 복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미래는 아까 우리 이성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이게 중요하다면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몰두해서 해보자니까 1년, 2년. 길게도 안 걸려 이건요.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 뭐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아. 1박 2일 가지고 뭐 결혼식도 있다. 뭐가 있다. 세상에 애가 어려서 안 되고 뭐가 안 된대. 만약에 링컨이나 케네디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3살 때 우리나라에서 이방에서 우리나라에 자랐다고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보고도 난 이래서 못해. 그럼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만이 이 사업만 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맞아요.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안정적 수입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사업을 할 게 수도 없이 많아 싶으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라고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가지고 저기서 내가 무슨 끊이지 않는 어떤 그 자세로 재확인하고 감사함도 느끼고 이게 그런 만족감도 느껴서 나눔이 나와서 성공의 8단계를 하시면요 금방 다 가요. 누구든지 안 하죠. 근데 또 이렇게 1박 2일 죽기 살기로 오라고 목 터지라고 했는데 또 안 오신 분 안 계시죠? 안 오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공은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안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걸 아셔야 돼요. 치르치름 이치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랑새 뭐 자꾸 뭐 그런 거. 파랑새가 뭐 희망이나 성공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파랑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옆 동네 가서 놀다가 그냥 대충 쳐다보다 그냥 죽어.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 파랑새가 있다는 걸 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저기서 굶어 죽었어. 왜? 부지런하긴 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 맞다. 우리 집에 있는 그 팻말에 걸려있던 그 새 장에 있는 새가 파랑새구나. 집에 와서 찾는 사람. 그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성공은 내 안에 있어요. 이 성공에는 운, 인연, 기적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럼 운, 인연, 기적을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오게 만드냐 이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세요?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애하고 여자 빼놓고 5천 명 한 끼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먹을 것 좀 하니까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5병이어 맞아. 그 축사에서 다 먹여 살리고 또 뭐 열몇 간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같으면 물이 있어야만 포도주 만들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사람들의 최소한의 노력이 있을 때 운은 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119 시험 보러 가. 공무원 시험이죠. 그거 합격되면 이제 평생 그래도 대충은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개울이 범람해서 어떤 할머니가 막 떠내려와. 저거 시험 놓치면 1년 또 놀아야 돼. 이분이 시험 보러 갔을까? 할머니 구했을까? 할머니 구했어요. 그래가 시험 못 봤어.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게? 우리 할머니라고? 아니야. 저기 중동 지방에 사는 어떤 왕자의 엄마야. 끝났죠? 운은 그렇게 따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운이 따라주고 이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박 2일도 오고 명단 작성한 거 가서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4시간 만들어. 저도 지금 제 시간을 만들어.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4시간 만들어서 뭐 하냐. 명단 작성한 거 지금도 전화해 저는요. 지금도 전화하고 지금도 소비자 전달해요. 밤중이면 그 소비자 전달하고 또 하나 만나가지고 내 파트너 중에서 어디가 제대로 잘하고 있나 그거 달아줘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불러요. 스폰서. 제대로 하는 스폰서. 시스템 하는 스폰서. 불러다가 같이 만나 식사해요. 식사해서 좀 친해지게 만들어. 친해지게 만드는데 맡기면 그 사람이 케어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거 하자는 거야. 그거. 이 사업은 정말로 쉬운 사업인데 이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떤 그 열정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파트너를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는지 그것만 찾아내시면 이 사람이 쉽습니다. 성공이라는 마찬가지고 모든 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 대충이에요. 아직은 정착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경제학 박사들도 이게 언제 정착될지 아무도 몰라 이걸요. 언제 정착이 되냐? 여지까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자에 의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펼쳐진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냐? 야 포장마차 내는데 한 1,000만 원 필요하잖아. 전 제품 사게 만들어서 안방에다 진열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래가지고 사재기에서 배팅 쳐서 직급 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 뭐 권력, 우상화돼 가지고 그걸 쫓아가느냐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것이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기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파트너들 꼬아가지고 전부 물건 사게 만들어서 직급 가서 나중엔 그 물건이 소비가 안 되니까 전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정착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더라도 문제는 정말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하셔야 돼요. 싸고 좋아서 그 얘기하고 그 얘기 다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가 싸고 좋아서 사쓰는 사람들이 그 사쓰는 사람들의 매출로 인해서 35% 가지고 그 사람도 주고 나도 갖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같이 먼저 한 사람이 연봉 많이 버는 사람이 5억도 벌고 10억 버는 사람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나면 끝나 이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안 생겨 이 일이요. 제발 이 사업을 제대로 비전을 보셨다면 몰두하세요. 1년만 2년만. 그래서 여기서 보통 뭐 오토 판매사 이상만 되면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니까. 앞으로 한중 FTA하고 중국의 그 시장, 그 인도 시장, 저 브라질의 그 남미 시장, 동남아에서 지금 저 유럽 쪽이 원래 유럽 쪽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돼요. 왜?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럽이 지금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도와줄 나라가 천지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로 정말로 복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집안 사랑하는 사람 걱정 안 하고 다 살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만 그거 하나만 꼭 가져가세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저는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많고 우리 집사람 나하고 살면서 그 고된 일을 하고 그러니 난 돈 벌어야 될 일 많아요.
할 일이. 제가 그때 그 컴패션원 갔다 와서 느낀 게 그 해를 하나 입양해서 갔는데 갔다 와서 4병 입양했어. 근데 돈이 없네. 막 판매해서 막 됐는데 그것도 팔아서 된 거라 저기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8월 달인가 뭐 매칭 수당인가 뭔가 또 나오대 뭐 그런 거. 야 그러니까 그걸로 또 돼. 팀장 가면서도 또 5명 더, 국장 가면서 10명 더, 본부장 가면서 10명 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명의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내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 있습니다. 잘못 성공해서 돈을 벌면 나중에 인생이 허망해져요. 쭉 살아왔는데 나중에 다 나이 먹고 보니 병도 걸리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눔이 정말로 나눔만이 진정한 행복인 걸 아시고 정말로 이 1박 2일이 여러분한테 준비될 시간이 됐고 기회가 됐다면 됐습니까? 정말이에요? 꼭 잡으셔서 21세기 전부 주인 되십시오. 감사합니다.